2026년에도 여전히 태블릿 고민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서 올해는 정말 태블릿 하나 제대로 사야지 다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갤럭시 탭만 해도 S10, S11, FE 플러스 울트라까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2026년도 들어와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갤럭시 탭 S11이 새로 나오면서 S10 시리즈와 공존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50만원대부터 15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고 각각 타겟하는 사용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2026년 갤럭시 탭 구매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탭 살 건데 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스펙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태블릿으로 주로 뭘 할 건지만 딱 정하시면 선택이 너무 쉬워져요. 왜냐면 삼성이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입문용부터 끝판왕까지 각 가격대별로 딱 맞는 제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용도에 맞는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올 영상 끝날 때쯤이면 아 나한테는 바로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갤럭시 탭의 진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 놀라운 가성비의 제품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갤럭시 탭 S10 FE인데요. 여러분 혹시 태블릿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53만원은 어떠신가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따지면 하루에 400원씩 1년 반 동안 내면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은 부담 없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태블릿이 뭔지도 모르겠고 써봐야 아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에게 딱 맞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앉아있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작 하는 일 보면 유튜브 보고 웹서핑하고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예요. 그런 용도라면 무거운 노트북보다 가벼운 태블릿이 훨씬 편해요. 10.9인치라는 크기가 정말 절묘한데요.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크지만 노트북처럼 부담스럽진 않아요. 지하철에서 한 손으로 들고 봐도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S펜이 공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은 펜을 별도로 사야 하는데 삼성은 그냥 줘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써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엑시노스 1580이라는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 사용감이에요. 앱 전환할 때 끊김이 없고 인터넷 할 때 빠르게 로딩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누가 사야 할까요? 첫 번째 대학교 신입생들이에요. 온라인 강의 듣고 필기하기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요. 뉴스 보고 유튜브 보기에 딱 좋은 크기거든요. 셋째 그냥 태블릿이 궁금한 모든 분들이에요. 하지만 물론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신 모바일 게임을 최고 화질로 하기에는 힘들고 전문적인 영상 편집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제품을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53만원으로 태블릿이 뭔지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중고로 팔아도 큰 손해가 없고 만족하면 계속 쓰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대학교 신입생분들,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태블릿이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진짜 고민이 많았던 제품이에요. 바로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태블릿 살 때 10인치면 충분하겠지 했다가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작네 하는 경험 말이에요. 70만원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유가 있어요. 이 제품의 핵심은 13.1인치 대화면이거든요. 숫자로만 들으면 4인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화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1.5배 차이거든요. 16:10 비율에 2880, 1800 해상도라서 정말 선명해요. 특히 PDF 파일이나 웹페이지 볼 때 글씨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매번 확대하고 축소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 제품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진짜 공부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작업을 하려는 분들 말이에요. 엑시노스 1580의 8기가 램 조합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삼성 덱스 모드로 전환하면 진짜 노트북처럼 쓸 수 있거든요. 한쪽에는 강의 영상 틀어놓고 다른 쪽에는 삼성 노트로 필기하고 또 다른 창에는 웹서핑까지 이런 게 다 동시에 가능해요. 그리고 668g이라는 무게는 솔직히 가볍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제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치대를 쓸 거예요. 스탠드형 케이스나 별도 거치대에 세워놓고 쓰면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목과 어깨도 편해요. 배터리는 1090mAh 대용량이라서 하루 종일 쓰기에 충분해요. 아침에 집에서 충전하고 나가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배터리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영상 시청 기준으로 12시간 정도는 거뜬히 버텨줘요. S펜 활용도도 기본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큰 화면에서 펜으로 필기하면 정말 종이에 쓰는 느낌이에요. 특히 수식이나 도표 그릴 때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답답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첫 번째, 대학생들 중에서도 전공 수업이 많은 3, 4학년 학생들이에요. 논문 읽고 정리하고 발표 자료 만들 때 진짜 유용해요. 두 번째,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직장인분들이에요. 집에서 본격적으로 업무 보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LCD 화면이라서 아몰레드만큼 선명하지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게 때문에 들고 다니기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산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점들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기본 FE와 17만원 차이인데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가성비적인 선택이에요. 하루 비용으로 계산하면 2년 쓴다고 가정할 때 하루 200원 정도 더 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대화면에서 진지하게 공부하거나 일하려는 분들, 멀티태스킹이 필수인 분들, 그리고 화면 크기 때문에 태블릿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제품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로 갤럭시 탭 S11인데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92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거의 100만원이네 하시면서도 그래도 S10 플러스보다는 저렴하네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제품의 진짜 정체성을 알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아몰레드예요. 솔직히 말해서 LCD와 아몰레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OLED TV 앞에서 우와 하고 감탄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11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화면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검은색부터 다르거든요. LCD는 백라이트 때문에 검은색이 회색처럼 보이는데 아몰레드는 해당 픽셀이 아예 꺼져서 진짜 깜깜해요. 밤에 불 끄고 넷플릭스에서 공포영화 보면 정말 차이가 확연하죠.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HDR10 플러스 지원이에요.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에서 HDR 콘텐츠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이거로 보면 이런 색깔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성능도 끝내줘요. 디멘시티 9400 플러스의 12기가 램 조합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최상급이에요. 모바일 게임 최고 옵션으로 돌려도 끊김이 없고 4K 영상도 부드럽게 재생돼요. 그리고 469g이란 무게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11인치인데 500g도 안 되거든요. 침대에서 한 손으로 들고 드라마 몇 번 연속으로 봐도 팔이 안 아파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S펜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기존 원형에서 육각형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연필처럼 쥐기 편해졌거든요. 피락 감지도 더 정교해져서 디지털 드로잉 할 때 진짜 연필로 그리는 느낌이 나요. 배터리는 영상 재생 기준으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하루 종일 써도 걱정이 없고 40W 고속 충전 덕분에 1시간이면 80% 이상 충전돼요. 색재현력이 정말 뛰어난 것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사진 편집하거나 디자인 작업할 때 색감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아몰레드 화면에서 보는 색이 실제 출력될 때와 거의 똑같아서 전문 작업용으로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추천했냐고요? 영상 콘텐츠를 정말 많이 보는 분들, 디지털 아트나 사진 편집 작업하는 분들, 그리고 화질 차이를 확실히 체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벽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92만원의 가격이 부담스럽고 아몰레드 특성상 번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은 화면을 오래 켜놓으면 잔상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화질의 차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몰레드만의 압도적인 경험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네 번째 제품은 진짜 애매한 녀석이에요. 바로 갤럭시 탭 S10 플러스인데요. 98만원의 가격을 먼저 보고 와 S11보다 비싸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삼성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화면 크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성능이나 화질보다 크기가 우선인 분들 말이에요. 12.4인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15인치 노트북에서 키보드 부분만 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작은 모니터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태블릿이야 할 정도로 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활용도예요. 멀티 윈도우로 3개 앱을 띄워놔도 각각 충분히 넓어요. 유튜브 보면서 동시에 카톡하고 또 다른 창에서는 메모까지 이게 다 자연스럽게 가능하거든요. 디멘시티 9300 플러스의 8기가 램 조합이라 성능도 훌륭하고요. 포토샵으로 고해상도 작업하고 4K 영상 편집하고 심지어 가벼운 코딩까지 노트북 못지않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삼성 덱스 모드로 전환하면 진짜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는 느낌이 나요. 아몰레드 화질도 당연히 뛰어나고요. 영화 볼 때 몰입감이 정말 극장급이에요.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공포 영화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571g 무게 때문에 휴대성은 포기해야 돼요. 침대에서 한 손으로 들고 보기엔 솔직히 무겁죠. 30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파올 정도예요. 거치대에 세워놓고 쓰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는 1090mAh 대용량이라서 영상 시청 기준으로 12시간 정도는 버텨줘요. 하루 종일 써도 충분하고 40W 고속 충전이라 1시간 반 정도면 완충돼요. 이 정도면 외출해도 배터리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발열 관리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성능 칩셋이다 보니까 무거운 작업을 오래 하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게임을 몇 시간 연속으로 하거나 영상 렌더링 같은 극한 작업을 할 때는 성능 조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제품은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재택근무가 많은 직장인들이나 집에서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좋아요. 노트북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이 커서 작업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가격을 보면 S11보다 6만원 더 비싸거든요. 근데 성능은 S11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능만 놓고 보면 S11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화면 크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들, 집에서 주로 거치대에 놓고 쓰실 분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정말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마지막 제품은 진짜 충격적이에요. 바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인데요. 147만원? 이 숫자 보고 미쳤나 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폰 프로 맥스도 200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격표 보고 고민하는 분들은 애초에 타겟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4.6인치라는 크기부터 압도적이에요. 노트북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태블릿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죠. 692g이니까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무겁지만 이 정도 크기 치고는 놀랍도록 가벼워요.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아몰레드예요. 14.6인치 아몰레드라니 진짜 작은 TV 수준이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틀어놓으면 아 내가 왜 극장을 가? 하고 싶을 정도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디멘시티 9400 플러스에 16기가 램 조합이면 현존 최강이에요. 포토샵으로 기가급 파일 편집하고 4K 영상 여러 개 동시에 렌더링해도 끄떡이 없어요. 진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은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TV 리모컨 찾을 필요도 없고 소파에서 침대까지 어디든 가져가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해서 광고 없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화면으로 보는 유튜브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이에요. 여행 브이로그나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배터리는 11,200mAh 대용량이라서 영화 4-5편 연속으로 봐도 여유롭고요. 주말에 침대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정주행해도 중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멀티태스킹 능력도 압권인데요. 이 큰 화면을 4분할해서 유튜브, 웹서핑, 메모, 카톡을 동시에 띄워놔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재택근무할 때 모니터 여러 개 쓰는 것과 비슷한 효율이 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692g이니까 지하철에서 꺼내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147만원의 가격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죠. 이 정도면 맥북 에어 사고도 아이패드 하나 더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크기의 아몰레드 화면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면 가격이 아깝지 않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영상 콘텐츠가 인생의 전부인 분들, 집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자, 지금까지 2026년 갤럭시 탭 5가지 제품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머리가 좀 정리되셨나요? 아직도 그래서 결국 뭘 사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정리해드릴게요. 53만원 갤럭시 탭 S10 FE는 부담없는 시작이 키워드예요. 태블릿이 문제 경험해보고 싶고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 400원씩 모으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죠. 70만원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는 진짜 공부하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13.1인치 대화면에서 생산성을 추구하는 분들의 선택이고요. 92만원 갤럭시 탭 S11은 아몰레드를 아는 분들의 제품이에요. LCD와 아몰레드의 차이를 모르면 살 이유는 없지만 화질에 진심인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죠. 98만원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화면 크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12.4인치 대화면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147만원 갤럭시 탭 S11 울트라는 돈보다 경험이 중요한 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가격표 보고 고민하는 분들은 애초에 타겟이 아닌 끝판왕 제품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나는 화질이 중요해? 큰 화면이 필요한가? 생산성이 우선인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 탭에 최저가로 걸어놨어요. 특히 2026년 새해 시즌이라 할인 이벤트도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갤럭시 탭 구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5가지 제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